담배가 유럽에 전파된 건 1492년 콜럼버스가 신항로를 개척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건 그것보다 훨씬 오래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발견한 신대륙에도 사람은 살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담배의 기원입니다. 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인류 역사상 흡연의 시작은 기원전으로 추정됩니다. 인류가 담배라는 식물을 처음 인지한 건 대략 기원전 16,000년. 재배는 기원전 5000년에서 3000년부터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냐면 인류가 옥수수를 재배한 시기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처음부터 담뱃잎을 말아서 피우진 않았을 겁니다. 불을 피우는 용도로 사용하려다 우연히 연기를 흡입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들이마신 연기를 뱉으니 코와 입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고 연기와 함께 뭔가 훅 나가는 느낌? 그러면서 니코틴 때문에 교감신경이 확장되고 평소 잘 안 들리던 심장 소리가 들리며 산소 부족으로 머리는 띵합니다. 뭐라 명확하게 표현할 순 없지만 각성, 영감, 뭐 그런 영적인 느낌을 받았을 테죠. 그리고 이는 마치 그들의 조상이 오랜 동굴 생활에서 느낀 것과 매우 흡사했을 거예요. 대체로 인류는 중기 구석기 시대까지 동굴에 거주하면서 지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렵과 채집을 하는 삶을 살았기에 매번 식량을 구하러 나갈 때마다 성공 여부가 중요했죠. 그래서 이들은 사냥의 성공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벽에 동물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고대 동굴벽화 대다수가 저산소증 상태에서 그려졌다는 겁니다. 깊은 동굴에서 그림을 그리려면 불이 필요하죠. 불을 쓰면 산소 수치가 떨어져 저산소증이 나타나요. 그 순간 도파민이 방출돼 환각이나 유체 이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벽화를 그리는 건 화가가 우주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고안한 의식적인 선택이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죠. 이미 인류는 환각에 친숙했고 환각과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즉시 이 담배를 종교적 의례에 활용합니다. 마야족에게 담배란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샤먼들이 애용했죠. 그들은 제단 앞에 모여 앉고 각자의 대롱 끝에 담뱃잎들을 채워 넣었으며 불을 붙여 피웠어요. 그리고 단체로 저산소증으로 환각을 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모시는 신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고 착각했죠. 따라서 담뱃잎은 신이 내린 식물로서 추앙받기 시작해요. 이렇게 성스러운 식물을 널리 알리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6세기경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달 모양의 돌 담뱃대가 발견되었고 마야 고대 도시 팔렌케의 어느 벽에는 7세기경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제사장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발견되었으며 14세기 중반 아즈텍에서는 황제가 직접 담배의 여신을 숭배하고 나섰죠. 담배에 관한 다양한 전설과 신화도 등장해요. 첫 번째, 어느 예언자와 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언자는 산책을 하던 중 뱀 한 마리를 발견했죠. 뱀은 밤새 추위에 시달렸는지 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 그저 누워 있었어요. 이를 딱하게 여긴 예언자는 그 뱀을 자신의 몸속에 품어줍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린 뱀은 대뜸 예언자를 물어버리겠다 위협했죠. 어이가 없어진 예언자는 내가 너의 생명을 구했는데 어찌 은혜도 모르고 이럴 수 있느냐며 따졌어요. 그러자 뱀은 적반하장으로 신께 맹세코 내가 너를 물어버리겠다고 답했죠. 결국 화가 난 예언자는 뱀에게 먼저 손에 댔고 이에 질세라 뱀은 예언자를 물었으며 치료를 위해 예언자가 상처에 입술을 대고 독을 빨아 땅에 뱉자 독이 떨어진 자리마다 식물이 자라더라는 겁니다. 그 식물은 예언자의 자비와 뱀의 독 모두를 가졌나니 그게 바로 담배예요. 그저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지만 뭔가 뱀의 행동이 그리 썩 납득이 가지는 않네요. 그 다음은 사랑이 고픈 소녀 이야기죠. 여기 한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추한 얼굴로 태어나 평생 단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못했어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죠. 소녀는 죽기 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 생에는 세상의 모든 남자와 키스하고 싶어요. 소녀가 죽은 자리에는 한 식물이 돋아납니다. 그게 바로 담배였죠. 두 번째 이야기는 뭔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나르키소스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샤먼들의 큰 사랑을 받은 담배는 종교 외의 다른 용도로도 활용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의학이었죠. 그들에게 질병이란 사악한 악령이 몸에 침범해서 생긴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담배가 신이 내린 선물이니 당연히 영험하다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담배는 정말 온갖 곳에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담배의 유해성이 밝혀진 20세기 전까지 사람들은 말라리아, 천식, 신경제, 폐혈증, 종기, 장염, 멍, 동상, 급통, 경련, 낭종, 충치, 귓병, 가래, 손톱 빠진 임제, 구취 등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 그 자체였어요. 치료제로서의 담배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썰고 굽고 즙을 내고 가루로 만들고 침 또는 조개 껍데기와 섞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죠. 물론 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마지막 알약 하나만큼은 정말 솔깃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먹는 걸 귀찮아해 저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의미는 다르겠지만 수백, 수천 년 전 사람인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저런 생각을 했다니 흥미로웠습니다. 담배는 진정제로도 활용되었죠. 담배란 그야말로 합리적인 대화 수단이었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부족회의가 열릴 때 꼭 지참해야 하는 필수템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의 시작 전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피웠죠. 그래야 더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회의 중 감정이 격해지면 즉각 반박하지 않고 담배를 한 모금 빨며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는 효과와 비슷해 진정과 신중함을 북돋아 주었죠. 덕분에 회의에는 합리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었고요. 자기들끼리 회의할 때도 효과적이었으니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땠을까요? 전쟁 등의 갈등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순간에도 한쪽에서 담배 한 대 내밀면 We are the world. 법이고 뭐고 그 즉시 무기까지 내려놓고 인류 대통합 모두 하나가 되었죠. 자, 그러면 과연 원주민들은 담배를 어떤 방식으로 피웠을까요?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모닥불처럼 그냥 덮어놓고 태우거나 담뱃대를 사용해서 피우는 방식이 있었죠. 이 밖에도 더 다양한 형태가 있었는데요. 담배가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원주민들도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다각도로 접근해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가라고 부르는 역관련의 원주쯤 되는 담배도 있었죠. 사실 역관련은 담뱃대보다 먼저 탄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담뱃잎을 잘 말리고 숙성시켜 바나나 잎처럼 넓은 잎사귀에 말아서 피우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딱히 만드는 방식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때로는 너무 굵게 만들어 혼자서는 피우지 못할 정도였죠. 일부 부족의 경우 특수한 역관련 지시대를 만들기도 했고요. 처음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만 재배했던 담배가 이후 북아메리카에도 전파되면서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여긴 겨울철만 되면 추운 날씨 때문에 쓸만한 잎사귀를 찾기 어려웠죠. 예전에 외국의 어떤 사람이 담배말 종이를 찾지 못해 성경을 찢어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었는데 지금은 종이가 흔해서 가능할지는 몰라도 당시 원주민들은 그럴 수 없었어요. 따라서 잎사귀를 대체할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담뱃대였던 거죠. 그래도 역관련이 담뱃대보다 만들기 쉽고 휴대성이 뛰어났으며 사용하기도 편리해 어느 시점부터는 대부분 역관련을 더 선호했다고 해요. 이후 등장한 것이 지관련입니다. 지관련은 종이로 만든 담배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담배의 형태예요. 지관련도 담뱃대와 마찬가지로 역관련 때문에 탄생했죠. 역관련을 만들다 보면 공정 과정에서 담뱃잎이 버려지곤 합니다. 원래 그 정도는 그냥 바닥에 버려 썩게 놔두거나 짐승이 먹도록 방치했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니 이게 너무 아까웠던 거죠. 이 정도면 긁고 모아서 한 깁이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었던 겁니다. 또한 자신들은 담배를 신이 주신 선물이라 여긴 만큼 담배를 조금이라도 버리는 건 신성모독에 버금가는 배은망덕한 행동이라 생각했어요. 이때부터 담배 만드는 방식을 바꿨죠. 역관련을 만들다 남은 자투리까지 전부 모으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갈대, 나무 껍질, 밀집, 옥수수 껍질, 바나나 잎 등에 싼 다음 양쪽 끝을 잘 감싸서 막은 막대 형태. 이것이 세계 최초의 지관련이었습니다. 씹는 담배도 존재했어요. 16세기 베네수엘라의 마르가리타 섬 근처를 항해하던 선원들은 원주민들이 초록색 약초에 빠져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들은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입에 넣고 씹고 있었습니다. 굳이 씹는 담배를 사용한 까닭은 양손을 써야 했기 때문이라 해요. 쉴 틈 없이 부지런히 뭔가를 해야 하거나 목재 선박 등 화재에 취약한 곳에서 일을 하는데 담배는 피고 싶어. 그냥 담배를 피게 되면 계속 거기에 신경 써야 하니 일의 능률이 떨어졌죠. 담배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씹는 담배를 사용할 경우 씹을수록 입 안에 쓴물이 생겨 계속 침을 뱉어야 해요.
위생적으로 그리 좋지 못했겠죠. 그런데 재밌게도 원주민들은 이를 전쟁에서 활용했습니다. 어차피 침은 뱉어야 하니 기왕 뱉을 거 적들의 눈에 뱉어 시야를 가려 아군의 생존율을 높이는 전술을 구사했어요. 이처럼 담배는 신앙과 기후 그리고 환경에 따라 다양한 용도와 형태로 사용되었죠. 원주민들도 뱀을 사악한 존재로 여기는 점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회의 시간에 담배를 피우는 문화, 또 담뱃대와 지골련 그리고 씻는 담배 등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담배를 피는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시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네요.